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다. 내가 마련해준 집이지만 이제 네가 나가야 할 것 같구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결국 참고 참았던 어머니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68세 정미경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쪼개 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으면서 처가 행사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의 희생을 외면한 아들이 결국 어떻게 후회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도 과외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고 그 덕분인지 민준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다. 그렇게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집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그래도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기에 저는 아직 멀어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침내 아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났으니 편히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싶어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라도 하면 바빠서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보다 처가 쪽과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SNS에서 처가 행사에는 참석하고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외면한 걸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이 장모랑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던 사람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건 분명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대로 계속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 결국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던 아들이 시장에서
여유롭게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았던 아들의 얼굴은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장모랑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분명 그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 속에 저는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는 아들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인가?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괜히 마음만 상한 것은 아닐까? 혹시 아들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서운한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던 아들이 처가 행사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장 볼 시간은 있나 보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 그게 괜찮아. 바쁠 수도 있지. 그런데 제사도 바빠서 못 오고 명절에도 얼굴만 보이고 가는 건 좀 섭섭하구나. 엄마,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래, 내 사정은 알겠다. 그런데 처가에는 항상 가잖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네는 좀 다르잖아요. 장인어른도 연세가 많으시고 도와드릴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난 널 키우면서 더한 일도 다 했는데. 그런데 넌 내게 한 번도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내가 서운한 감정을 말하는 순간조차 아들은 본인이 더 서운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서운? 네가 정말 서운한 게 뭔데? 나는 서운한 감정조차 가지면 안 되니?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는 대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내 입장을 확실히 전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무겁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픈 몸보다 그 순간 나를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이럴 때 남들 같으면 자식이 옆에서 간호해 주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한참 가도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누워 있는데 문득 혹시 며느리는 알면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외에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처가 행사에 가는 것처럼 며느리가 알면 혹시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들를 수 있겠니? 사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입원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아주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 받고 쉬고 있는 거야.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갈게요. 솔직히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없었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걱정하며 바로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참 많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정작 아들은 오지도 않고 며느리가 혼자 온 걸 보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민준이는 바쁜가 보구나. 아, 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이 먼저지. 나는 그냥 서연이 얼굴이라도 봤으니 됐다. 마음은 착잡했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대충 먹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끓인 죽이에요. 병원 밥 맛없을까 봐 가져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손수 싸온 음식을 내밀었는데 정작 제 친아들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참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퇴원해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챙겨주긴 했지만 정작 아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도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여느 때처럼 웃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그래서 직접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원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결혼할 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저와는 무관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아들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가 마련해 준 곳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내가 마련해 줬지. 하지만 이제 내 집에서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더는 내가 아들에게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준 건 내가 편히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쌓이며 굳어진 결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모를 완전히 등지고 살면서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마련한 곳에서 살면서도 부모를 외면하는 건 내게 너무나 큰 상처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억울함도 당황스러움도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살아라.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허망했습니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었지만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전화할 일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부모의 안부를 묻지 않던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가 서운해하고 상처받았던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힘들어지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하다. 내가 너무한 걸까? 평생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무한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이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건 누굴까? 아들이 바빠서라는 이유로 부모를 외면하는 동안 저는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나는 내가 부모를 완전히 등지고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해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싶었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고 난 후 예상보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화가 나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오랜만에 찾아온 며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지요. 평생 어깨에 힘주고 살았던 아들이었으니 부모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를 외면했던 시간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시간만큼 제 마음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 힘들겠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결국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하던 정장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늘 당당했던 태도도 사라지고 한층 초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 아들에게 받은 상처, 외면당했던 순간들이 단 한 번의 사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묵묵히 향을 피우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도와 이것저것 정리하면서도 계속 조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부모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저와 마주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는 것,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괜찮다고 말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너도 너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됐으니까. 하지만 부모란 건 자식이 잘 나갈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제가 차려준 밥을 조용히 다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바쁜 척을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어려웠던 아들은 이제는 가끔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짧은 통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찾아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처럼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들이 깨닫길 바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라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